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하는 소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은 해외 명작 소설 원문을 AI가 번역하고 제가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작품은 루시모드 몽고메리 작가님의 초록 지붕의 앤, 빨간 머리 앤 작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앤은 샬럿타운의 퀸스 학원 생활에 적응하며 학업에 매진합니다. 학원 내에서 앤은 스텔라, 프리실라 등 자신과 결이 맞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길버트와의 라이벌 관계는 여전히 치열하지만 과거의 적대감에서 벗어나 서로를 존중하는 선의의 경쟁으로 발전합니다. 애는 성적에만 매몰되지 않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바라보며 결과가 어떠하든 도전 자체의 가치를 두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제36장 영광과 꿈. 모든 시험의 최종 결과가 캔스 학원의 게시판에 공고되기로 한 날 아침, 앵과 제이는 함께 거리를 걸어 내려갔다. 제이는 미소 짓고 있었고 행복했다. 시험은 끝났고 그녀는 적어도 합격은 했다는 사실을 편안하게 확신하고 있었다. 그 이상의 고려 사항은 제인을 전혀 괴롭히지 않았다. 그녀는 치솟는 야망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야망에 수반되는 불안의 영향을 받지도 않았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거나 취하는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야망은 충분히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저렴하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과 자기 부인, 불안과 낙담이라는 합당한 몫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애는 창백하고 조용했다. 10분만 더 지나면 그녀는 누가 메달을 땄고 누가 A번리 장학금을 땄는지 알게 될 것이었다. 그 10분 너머에는 바로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라 불릴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듯 보였다. 물론 넌 어쨌든 그중 하나는 따낼 거야. 교수진이 그렇지 않게 판결을 내릴 만큼 불공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인이 말했다. A번리에 대해서는 희망을 품고 있지 않아. 앤이 말했다. 모두가 에밀리 클레이가 장학금을 딸 거라고 말하니까. 그리고 난 저 게시판 앞으로 당당히 걸어가서 사람들 앞에서 그걸 들여다보지 않을 거야. 그럴 도덕적 용기가 없거든. 난 곧장 여학생 탈의실로 갈게. 제인, 네가 공고문을 읽고 와서 내게 말해줘야 해. 그리고 우리의 오랜 우정의 이름으로 간청하건대 가능한 한 빨리 해줘. 만약 내가 실패했다면 부드럽게 전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그렇다고 말해줘. 그리고 네가 무엇을 하든 나를 동정하지는 마. 제인, 이걸 약속해줘. 제인은 엄숙하게 약속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약속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들이 퀸스 학원의 입구 계단을 올라갔을 때 복도는 길버트 브라이드를 어깨에 메고 메어지게 큰 소리로 메달리스트 브라이드 만세라고 외치는 남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다. 잠시 동안 애는 패배와 실망으로 인한 구역질 나는 고통 한 줄기를 느꼈다. 결국 그녀는 실패했고 길버트가 승리한 것이었다. 이런 매슈 아저씨가 슬퍼하시겠지? 아저씨는 그녀가 이길 것이라고 아주 확신하고 계셨는데. 그리고 바로 그때 누군가 외쳤다. 에이번리 장학금 수상자 셜리 양을 위해 만세의 삼창! 오웬! 진심 어린 환호성 속에서 여학생 탈의실로 도망치듯 들어갔을 때 제인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오, 앤, 정말 자랑스러워. 정말 멋지지 않니?
곧이어 소녀들이 그들 주위를 에워쌌고 애는 웃음과 축하가 쏟아지는 무리의 중심이 되었다. 그녀의 어깨는 두드러졌고 손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밀리고 당겨지고 포옹을 당하는 그 와중에도 제인에게 간신히 속삭였다. 오, 매슈 아저씨와 마릴라 아주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당장 집에 이 소식을 편지로 써야겠어. 졸업식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행사였다. 식은 학원의 큰 강당에서 거행되었다. 연설이 이어졌고 에세이가 낭독되었으며 노래가 불렸고 졸업식장과 상장 그리고 메달의 공개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매슈와 마릴라도 그곳에 있었는데 그들의 눈과 귀는 오직 단상의 한 학생 최고의 에세이를 낭독했으며 에이번리 장학금 수상자로 지목되어 속닥거림의 주인공이 된 뺨이 10개 상기되고 별처럼 빛나는 눈을 가진 연녹색 드레스의 키 큰 소녀만을 향하고 있었다. 우리가 앤을 남겨두길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소? 마를라. 앤이 에세이 낭독을 마쳤을 때 강당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입을 떼며 매슈가 속삭였다. 잘했다고 생각한 게 이번은 처음은 아니에요. 마릴라가 대꾸했다. 당신은 정말이지 옛날 일을 들먹이며 확인시키는 걸 좋아하는군요. 매슈 커트버트. 그들 뒤로 앉아있던 베리 할머니가 몸을 앞으로 숙여 양산으로 마릴라의 등을 콕 찔렀다. 저 앤이라는 아이가 자랑스럽지 않나? 난 자랑스럽다네. 그녀가 말했다. 그날 저녁 앤은 매슈, 마릴라와 함께 에이번리 집으로 돌아갔다. 4월 이후로 집에 오지 못했던 그녀는 단 하루도 더 기다릴 수 없다고 느꼈다. 사과꽃이 피어 있었고 세상은 싱그럽고 젊었다. 다이애나가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초록 지붕 집에 와 있었다. 마릴라가 창틀 위에 꽃이 핀 실내용 장미 화분을 놓아둔 자신의 하얀 방에서 애는 주변을 둘러보며 행복의 긴 숨을 들이쉬었다. 오, 다이애나, 다시 돌아오니 정말 좋다. 분홍빛 하늘을 배경으로 솟아오른 저 뾰족한 전나무들과 저 하얀 가수원, 그리고 오래된 눈의 여왕을 다시 보니 정말 기뻐. 박하 향기가 정말 감미롭지 않니? 그리고 저 티로즈는 세상에 그건 놀이이자 희망이며 기도인 것 같아. 그 모든 게 하나로 합쳐진 건 말이야. 그리고 널 다시 만나서 정말 좋아, 다이애나. 난 네가 그 스텔라 메이너스를 나보다 더 좋아하는 줄 알았어. 다이애나가 원망 섞인 말투로 말했다. 조시파이가 내가 그렇다고 말해줬거든. 조시가 말하길 넌 그애에게 완전히 매료되었다고 하더라. 애는 웃음을 터뜨리며 꽃다발 속에 있던 시든 6월의 백합을 다이애나에게 던졌다. 스텔라 메이너드는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소녀야.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너야, 다이애나. 애니 말했다. 난 전보다 널 더 사랑해. 그리고 내게 해줄 말이 정말 많아. 하지만 지금 당장은 여기 앉아서 널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워. 난 지친 것 같아. 학구적이고 야망을 품는 것에 지쳤어. 내일은 적어도 2시간 동안 가수원 풀밭에 누워서 정말이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보낼 작정이야. 넌 정말 훌륭하게 해냈어, 앤. 에이번리 장학금을 탔으니 이제 교사 일은 하지 않겠지? 9월에 레드번드 대학에 갈 거야. 정말 멋지지 않니? 영광스럽고 황금 같은 석 달의 휴가를 보내고 나면 그때쯤엔 아주 새로운 야망들을 가득 채워 넣게 될 거야. 제인과 루비는 가르치는 일을 할 거래. 로리 스퍼전과 조시파이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합격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지? 뉴브리지의 이사들이 제인에게 벌써 학교 자리를 제안했대. 다이애나가 말했다. 길버트 브라이드도 가르치는 일을 할 거래. 그래야만 한대.
결국 그의 아버지가 내년에 그를 대학에 보낼 형편이 안 되셨어. 스스로 돈을 벌어서 대학에 가기로 했나 봐. 에임스 선생님이 떠나기로 결정하시면 아마 그가 여기 학교 자리를 맡게 될 것 같아. 애는 묘하고 작은 당혹스러운 놀라움을 느꼈다. 그녀는 이 사실을 몰랐다. 그녀는 길버트 역시 레이번드에 갈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들의 자극적인 라이벌 관계 없이 그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실제 학위가 보장된 남녀공학 대학이라 할지라도 친구이자 적인 그가 없다면 공부가 다소 단조롭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식사 중에 애는 문득 매슈의 안색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확실히 그는 1년 전보다 훨씬 더 백발이 성성해져 있었다. 마릴라 아주머니, 그가 나간 뒤 애니 망설이며 말했다. 매슈 아저씨가 건강이 괜찮으신가요? 아니, 그렇지 않단다. 마릴라가 걱정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이번 봄에 심장 상태가 정말 좋지 않았는데도 조금 또 몸을 사리지 않으시는구나. 정말 걱정을 많이 했단다. 그래도 요 얼마간은 좀 나아지셨고 일 잘하는 일꾼도 새로 구했으니 좀 쉬면서 기운을 차리시길 바랄 뿐이야. 네가 집에 왔으니 아마 그러실 수 있겠지? 넌 언제나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니까. 애는 테이블 너머로 몸을 숙여 마릴라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아주머니, 자신도 제가 보고 싶은 만큼 건강해 보이지 않아요. 마릴라 아주머니, 피곤해 보여요. 일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 걱정돼요. 이제 제가 집에 왔으니 아주머니는 휴식을 취하셔야 해요. 저는 딱 오늘 하루만 쉬면서 그리운 옛 장소들을 방문하고 제 옛 꿈들을 찾아낸 다음 제가 일을 하는 동안 아주머니가 게으름을 피울 차례가 될 거예요. 말을 하는 자신의 아이를 애정어린 미소로 바라보았다. 일 때문이 아니란다. 내 머리 때문이야. 요즘 들어 눈 뒤쪽이 너무 자주 아프구나. 스펜서 의사가 안경을 맞추느라 법석을 떨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구나. 6월 말에 저명한 안과 의사가 이 섬에 온다는데 의사 말이 내가 꼭 그분을 만나봐야 한다더구나. 그래야 할 것 같아. 이제는 편하게 책을 읽거나 바느질을 할 수도 없으니 말이다. 그나저나 퀸스 학원에서 정말 잘해 주었다고 말해야겠구나. 1년 만에 1급 자격증을 따고 A번니 장학금까지 받다니 글쎄 린드 부인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며 여성의 고등교육을 전혀 믿지 않는단다. 교육이 여성들을 여성의 진정한 영역에 부적합하게 만든다면서 말이야. 나는 그 말을 한마디도 믿지 않는다. 레이첼 린드 부인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났는데 최근에 애비은행에 대해 뭐 들은 것 없니? 불안정하다고 들었어요. 앤이 대답했다. 왜요? 레이첼이 바로 그렇게 말하더구나. 지난주 어느 날 여기 와서는 그 일에 대해 말이 좀 있다고 했어. 매슈는 정말 걱정했단다. 우리가 모은 돈 전부가 그 은행에 들어있거든. 단 한 푼도 빠짐없이 말이야. 난 애초에 매슈가 그 돈을 저축은행에 넣기를 바랬지만 늙은 에비씨가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였고 아버지는 항상 그와 거래를 하셨거든. 매슈는 그분이 우두머리로 있는 은행이라면 누구에게든 충분히 훌륭한 은행이라고 말했단다. 그분은 오랫동안 명목상의 우두머리일 뿐이었다고 생각해요. 애니 말했다. 그분은 아주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실제로는 그분의 조카들이 그 기관의 수장들이고요. 글쎄, 레이첼이 그 말을 했을 때 난 매슈가 당장 우리 돈을 인출하길 바랬는데 그는 생각 좀 해보겠다고 하더구나. 하지만 어제 러셀 씨가 그에게 은행은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해 주었단다. 애는 야외 세계와 동행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그녀는 그날을 결코 잊지 못했다. 그날은 너무나 맑고
황금빛으로 아름다웠으며 그림자 하나 없이 꽃들이 아낌없이 피어 있었다. 애는 그 풍요로운 시간 중 일부를 가수원에서 보냈고 드라이어드의 샘과 윌로우미어 제비꽃 꿀짜기에도 갔다. 목사관에 들러 앨런 부인과 만족스러운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마침내 저녁 무렵 그녀는 매수와 함께 소를 몰러 연인들의 오솔길을 지나 뒤편 목초지로 갔다. 숲은 석양으로 온통 영광스럽게 빛났고 서쪽 언덕 틈새로 따뜻한 광채가 흘러내렸다. 매슈는 머리를 숙인 채 천천히 걸었고 키가 크고 곧은 체격의 애는 자신의 활기찬 걸음을 그의 속도에 맞추었다. 아저씨, 오늘 일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애니 원망 섞인 토로 말했다. 왜 좀 더 편하게 일하지 않으세요? 그새다 그게 잘 안 되는구나. 소두를 들여 보내기 위해 마당문을 열며 매슈가 말했다. 그저 내가 늙어가고 있는데 자꾸 그걸 잊어버려서 그런 거란다, 앤. 허허, 난 평생 꽤 열심히 일해왔고 차라리 일하다 죽는 게 낫단다. 만약 제가 아저씨가 불러오려 했던 그 소년이었다면 앤이 아쉬운 듯 말했다. 지금 아저씨를 훨씬 더 많이 도와드리고 100가지 방법으로 아저씨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요. 오직 그 이유 때문에라도 제가 소년이었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네요. 허허, 난 12명의 아들보다 네가 더 좋단다, 앤. 매슈가 그녀의 손을 다독이며 말했다. 그걸 꼭 명심하거라. 12명의 소년보다 더 좋다는 걸 말이다. 글쎄다, A번니 장학금을 받는 건 소년이 아니지 않았느냐. 안 그러니? 그건 소녀였지. 내 딸.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내 딸이었지. 그는 마당으로 들어가며 그녀에게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애는 그날 밤 방으로 돌아가 그 미소의 기억을 간직한 채 열린 창가에 오랫동안 앉아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꿈꿨다. 밖에는 눈의 여왕이 달빛 아래 안개처럼 하얗게 빛나고 있었고 가수원 언덕 너머 습지에서는 개구리들이 노래하고 있었다. 애는 그날 밤의 은빛 가득한 평화로운 아름다움과 향기로운 고요함을 영원히 기억했다. 그것은 슬픔이 그녀의 삶을 건드리기 전 마지막 밤이었다. 그리고 일단 그 차갑고 성스러운 손길이 한번 닿고 나면 그 어떤 삶도 결코 이전과 똑같아질 수 없다. 제가 이 내용 마지막에 적혀져 있었던 이 부분, 그것은 슬픔이 그녀의 삶을 건드리기 전 마지막 밤이었다. 이거 읽으면서 애에게도 슬픔이 다시 또 시작되는 것인가 생각하면서 마음이 조금 쓰라렸는데요. 애의 슬픔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다시 읽어드릴게요. 어떤 슬픔이 이어질지 저와 함께 같이 들어보도록 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같이 만나요.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